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광천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최근필입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이 여주를 바꾼다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2015년 여주 도자기 축제에 왔다가 우연히 들렸던 강천섬에서 강천섬이 너무 좋아서 강천으로 이사 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저는 밤마다 강천섬을 어떻게 활용할지, 강천섬에서 어떤 문화예술 활동이 어울릴지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드디어 2018년 2월 강천섬을 품은 강천면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강천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자리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강천섬 개발 활용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천섬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천섬과 잘 어울리는 언플러그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강천섬은 그 자체가 무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강천섬과 언플러그드 음악회는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하나 되는 강천 하모니라는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강천면 주민 남녀노소가 핸드웰, 칼림바, 오카리나 등 악기를 배워서 강천섬 힐링센터 준공식에서 축하 연주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가을마다 강천섬에서 열리는 마켓에서는 강천면과 여주 시내 통기타 동호회 회원들이 연주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강천섬 조각전시회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5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강천섬은 조각가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 최고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천섬에 놀러온 친구들이 어깨동무를 미루나무를 바라보는 것 같은 모습의 작품 친구입니다. 강천섬을 찾아온 나그네가 강천섬 광장을 걸어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걸어가다른 작품입니다. 올해도 강천섬 조각전시회는 계속됩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여주에 몇 개 남지 않은 연초 건조장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연초 건조장을 직접 지으셨던 마을 어르신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여주 농산물을 대표하는 쌀, 부산물, 짚을 활용하여 지팡소를 만들었습니다. 강천섬의 지팡소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의 지붕 없는 박물관 사례로 세계 에코뮤지엄 학회에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두 마리의 소가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것 같은 형상으로 집소를 만들었습니다. 집소를 만드는 과정은 전문 작가의 창작력도 중요하지만 짚을 잘 다루는 마을의 어르신들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소 등을 덮고 있는 용구새를 만들 수 있는 어르신은 마을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주 시민 청소년들과 함께 카약을 타고 강천섬을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강천섬에서 초등학생들과 트리클라이밍도 하였습니다. 자연을 잘 이용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몸으로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강천섬에서 아이들과 움막을 만들었는데 지나가는 어르신이 어린 시절 생각이 나셨는지 사진을 찍고 가셨습니다. 이사 와서 보니 강천초등학교, 강천중학교에 로봇 동아리는 물론 제대로 된 로봇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로봇 특강으로 시작된 강천 로봇 동아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상을 받는 단계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수요일은 아이스팩 수거데이 기억하시나요?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3년간 약 14만 개의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천연 수세미를 재배하여 서울, 경기 지역
150개 초등학교에 약 8,000개를 보냈고 여주 시내 초등학교에 1,000개를 보내 환경교육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강천섬에서 가을마다 마켓을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과 먹거리,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천섬에 가을이 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강천섬은 백패킹의 성지, 캠핑 입문지, 퇴근박 등 강천 캠핑 명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20만 명 캠핑 카페 회원들이 가장 야영하고 싶은 곳 중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컨테이너가 넘쳐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풀숲에 버려진 쓰레기도 찾아내고 홍수에 떠내려온 쓰레기도 치웠습니다. 강천섬에서 캠핑하시는 분들도 같이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 버리지 않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강천섬에서 흔적 남기지 않기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유명한 캠핑 유튜버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쓰레기를 모으는 컨테이너가 없어도 강천섬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2019년 사진과 2020년 사진을 비교해보면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어떤 특별한 일을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 저에게 몇 차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201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국인 이민 1.5세대 조승이라는 청년이 일으킨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32명의 학생과 교수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현장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뉴스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한국인 1.5세대 조승희의 이민사, 가족사를 거론하며 마치 우리 사회의 책임이 있다는 듯 기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언론은 단호했습니다. 조승희는 미국 사람이고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그 책임도 미국 사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임에도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버지니아 공대 추모 광장에는 33개의 추모석이 설치되기도 했었습니다. 비극을 극복해가는 과정, 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시민들의 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강천면에 선주민, 후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으로 하나 되는 강천하모니 사업을 하였습니다. 선주민과 후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악기를 배우고 공연을 하였습니다. 둘째, 2010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세계 로봇 대회에 아들 보호자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돔 경기장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대회에 미국 전역에서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사회자 두 분도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연예인인데 무료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2박 3일 봉사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점심 식사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점심과는 거리가 먼 햄버거 세트였습니다. 그 외 비용은 모두 각자 개인 부담이었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부담이었습니다. 더구나
휴가를 내고 2박 3일 봉사활동하시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셋째, 2019년 여름 신륵사 야외에서 있었던 공식 행사장 모습입니다. 국자와 냄비를 제외한 모든 것이 일회용품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두고두고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으로 경기도에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을 제안하였고, 경기도 산하 도립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던 일들이 하나, 둘 쌓여서 8년 동안 지역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침판이 보이시죠? 제 마음속에 있는 작은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의 빨간 바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북쪽을 향합니다. 가만히 보면 바늘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끊임없이 떨고 있습니다. 나침반을 조금만 흔들어도 바늘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다시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흔들려도 방해받아도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북쪽을 가리킵니다. 여주를 바꾸는 일은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길을 새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북쪽을 다시 가리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나침반 하나씩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바시는 그 나침반이 떨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